2024년 9월 30일, 9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기획팀이고요.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리밍, 실시간을 연습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만져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좀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글도 좀 써놓고 계좌도 올리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또 상담까지는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실시간 도움이 된다면 저 역시도 후원을 좀 조금이라도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데요. 어쨌든 뭐 좀 물어봐서 가끔씩 그냥 편하게 뭐 거창하게는 아니고 그렇게 실시간을 가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어제 유료회원님한테도 방송을 했듯이 오늘 이제 일본 증시를 잘 보라고 얘기를 했죠. 일본 차기 총리 이제 이시바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금융시장과는 좀 뭐랄까요? 음, 약간은 비우호적이에요. 비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그리고 그 기반 세력이 좀 없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금리 인상.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시바가 이제 당선이 되면 좀 원상태로 좀 돌리겠다. 금리를 적정 수준까지 이제 인상을 하겠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엔캐리가 터질 수가 있죠. 엔캐리. 그래서 지금 그 약간은 이게 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되거나 뭐 급속히 이런 이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오면 아무래도 수급 부분에서 좀 세계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뭐 기사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니케이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시바 당선 후 금리 인상 우려로 니케이 선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상승을 2% 정도 했었는데 거의 마이너스 4% 정도의 선물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일본장이 거의 5%대까지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이제 니케이 225, 니케이 225개 종목을 모아놓은 거죠. 우량주를. 이게 이제 4.80%가 빠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약세장을 결국에는 약세장으로 끝났죠. 4.80%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월요일 날 좀 좋았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군의 연일 대규모 공습. 그래서 지금 이제 5차 중동 정쟁이 지금 거의 실시되고 있죠. 이란이 참전을 하고 있죠. 거의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란의 참전은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거기에 대한 이란이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석유나 가스 이런 게 80%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죠. 뭐 특히 그 뭐죠? 그 이 곡물이나 이런 거, 그다음 특히 제일 중요한 에너지 부분이 이란이 거기를 막아버리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전쟁, 5차 중동 전쟁이
어, 10월 되면 본격화 되겠죠. 그죠? 이란이 참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식시장이 한번 개폭락을 할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계속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BOK 한국은행 집 그냥 날리자는 거냐 아비규환인데 대출을 더 옥죄라. 그래서 결국 예상대로 정부는 대출을 옥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도 지금 수도권 서울 일부 지역은 대출이 계속 증가하죠. 네, 증가합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한국은행이 나서서 대출을 막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어, 세계결제은행 세계결제은행 BIS 같은 또 아니면 저 IMF 같은 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경고를 날리죠. 그러면서 내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빚이 너무 많아서.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6개월새 불어난 부실채권액만 16.4조. 제2의 뱅크런. 이제 뱅크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제까지는 뱅크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이 새마을금고 얘기예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 그죠? 새마을금고가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 6개월새 더 나빠졌다. 나빠지겠죠. 왜 그러죠? PF 대출의 부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연체율도 올라가고. 이 PF에 의해서 이제 증권사와 이제 제2금리가 특히 새마을금고가 지금 먼저 터지고 있죠. 10월 되면 새마을금고가 정말 이 핵심으로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지금 저축은행들도 지금 뭐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뱅크런 얘기가 나와요. 뱅크런이, 뱅크런. 다음에는 뱅크런이 나올 수도 있겠죠. 몇 개 지점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금융시장은 계속 악화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을 연체된 그런 악성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성 채권. 3개월 연체되면 뭐 경매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채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부실 채권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자, 이게 지금 2024년 12월에 10조대였는데 6월에 벌써 16조 원, 거의 50%가 넘게 57.2%가 늘었죠.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실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그렇다고 뭐 중앙회에서 뭐 2,500억을 벌써 부실을 또 해줬다. 세계 새마을금고 합병시키면서 그런 기사도 있죠. 최근에. 그래서 뭐 중앙에 돈이 뭐 몇천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막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죠. 그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5.5% 정도에서 연체율은 이제 5.07에서 7.24로 뛰었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6월까지 5.55%에서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 3개월 연체한 비율이 9.8%.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상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뭐 그렇죠? 이거 못 뛰는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새마을금고에 돈 넣는 분들은 물론 안전한 금고도 있지만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는 분들은
영자죠, 영자. 뱅크런이 나올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뱅크런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 비만약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비만 위고비가 지금 히트를 쳤죠. 미국에. 그죠?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 관련된 인기 비만 치료제 위고비 10월 한국 출신해서 이 비만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의 이제 비만약은 이제 이 위고비와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GLP-1이라는 유사책이긴 한데 이제 일상이 거의 끝나려고 그럽니다. 일상.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시판이 되려면 적어도 빨라야 2030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일동제약이 그냥 일상을 끝내고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까. 기술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그 뭐죠? 그 돈만 받겠다 이거죠. 그것만 이제 수령을 하겠다. 돈만. 그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동제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예,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보죠. 기사를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 그리고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더 확장돼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대장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 보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 대표 주식들이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들이 10월에 저는 현금화가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도 현금화를 한번 다 했다가 거의 다 했다가 다시 종목에 들어갔지만 9월 말에 언제든지 현금화를 한다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스피의 월봉을 보죠, 월봉.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 한번 이제 더 이렇게 꺾였죠. 그죠? 더 꺾였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차트예요, 월봉상.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지지선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락은 10월 달에 코스피를 봤을 때 급락은 조금 이런 지지선을 두 개를 갑자기 뚫고 내려갈 정도로 뭐 진짜 새마을고 막 터지고 난리 나고 막 제2금융권 터지고 뭐 예, 고속도로 회사채 시장이 뭐 얼어붙고 뭔가 이런 레고랜드 사태처럼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급락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조용히 봅니다. 여기서 약간 수렴하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차트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이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죠. 상승해서 요 5일선까지 올리겠죠. 올렸다가 이제 그냥 빠지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5일선 맞고 떨어지는 뭐 그런 차트가 되겠죠. 10월 달에는. 그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죠. 그죠? 고점도 뭐 이 고점을 뚫고 나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저점과 이 고점 여기서 그냥 끝난다면 뭐 거의 도지 비슷하게 요 안에서 끝나겠죠. 요 안에서. 근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죠? 상승 이탈을 하면 그나마 안 돼. 하방 이탈을 하면 이런 선들이 계속 지지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급락의 징조는 없다. 급락의 징조. 그렇습니다. 저는 급락이 제일 위험해요. 급락. 급락은 어차피 오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올 수도 있긴 있는 위치인데 10월 달에 코스피를 봤을 때는 아직은 급락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지지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지선을 한 개씩 깬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급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걸로.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월봉이에요, 월봉. 코스닥 월봉을 보시면 코스닥도 정교하죠. 정교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흐른다면 코스닥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우선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갔다가 요선을 맞고 이렇게 때려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못 뚫고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에는 좀 상승을 할 확률이 뭐 일주일이든 상승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은 빠진다면은 지지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간다 간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5일선을 찍고 빠진 때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이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급락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 코스닥, 코스피 이런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기사를 읽어준다고 해서 후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과 관련시키기에는 쉽지 않죠. 그죠? 지수 관련 옵션 선물이나 뭐 그런 뭐 상방 하방에 뭔가 배팅하는 그러한 뭐 파생 상품에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안 나죠. 예. 근데 이런 걸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이라서 해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주중에는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냐면 번거롭고 그냥 저만 입이 아픈 거예요. 괜히 분석 잘못해서 욕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별로 저한테는 좋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분위기가 이렇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후원을 받겠다라는 건 뭔가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를 보겠지만 대표주들이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하기 때문에 좀 개별주들도 좀 재료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게 머리가 아프죠.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 요? 월봉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너무 안 좋죠, 이게.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거의 이런 식이에요. 기울기가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빠지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려가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죠. 그죠? 거의 빠져도 아니,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돌려가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는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거의 낭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세 개가 나올 자리에 세 개. 이거를 깰 겁니다. 깼다가 올라온다. 깼다가 요번 달에 깼다가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세트가 3개월 하락 정도는 뭐 5개월까지도 될 수 있지만 우선 3개월 세트는 채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봉이랑 길이가 비슷하죠. 봉 길이가 좀 짧아지면 그나마 하락이 조금은 진정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이 봉 길이보다도 얘가 더 길게 나올 수가 있다. 3개월 차가. 그죠?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그때도 삼성전자 뭐 얘기했죠? 인력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인력 관리. 기술력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다 넘어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사심도 없고 애국심,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죠. 네. 요즘 같은 황금 만능주의, 그죠? 배금주의
이 배금주의가 그 화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배금주의를 엄청나게 안 좋아했죠. 그래서 처음에 돈 화폐가 나올 때도 카톨릭이나 이런 그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배금주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걸 또 빠져나가서 또 그 교황청 관련된 사람들이 또 돈놀이, 어음 할인 막 이런 거 해주면서 또 돈을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 배금주의가 돈 화폐가 생기면서 맨 처음에 이제 주화죠. 각인된 그런 금속에 각인된 그러한 각인 화폐나 아니면은 녹여서 만든 주화들, 금화, 은화, 동으로 만든 그런 이제 화폐들이 주저됐는데 이 배금주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는 배금주의죠. 그 자본주의는 배금주의로 꽉 쌓였죠. 야, 돈만 많이 주면 뭐든지, 야, 돈이 최고야. 그런 거죠. 그죠? 돈만을 향해서 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지만. 하여튼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10월 달을 암울하게 한다. 자, 그럼 딴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죠. SK 하이닉스. 오늘 지지가 안 나왔는데, 오일선 위에서 끝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언론만. SK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어쨌든 요걸 지지를 하긴 했어요. 그죠? 차라리 얘는 좀 낫죠. 그죠? 기울기가 뭐 이런 기울기니까 좀 낫죠. 그죠? 그리고 뭔가 아직도 그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차트는 좀 더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현대차 한번 보죠. 네, 현대차도 한번 보죠. 일봉도 어, 운봉이 좀 안 좋죠. 수렴하고 있네, 수렴. 현대차 오늘은 못 끌어올렸네 이번 달. 현대차도 이제 요걸 뚫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나쁘진 않네요. 여기서 다행히 이 고가를 뚫은 다음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월봉상 이렇게 돌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나갈 수도. 근데 이제 이런 지지선을 깨지면 안 되죠. 지금은 뭐 어쨌든 수급에서 계속 꼬리 달면서 누가 이렇게 위로 올리거든요. 가격을 지킨다고 봐야죠. 그죠? 네, 현대차는 좀 낫네요. 좀 나. 뭐 여기까지 보죠. 예. 태성은 잘 갔죠. 월봉 차트를 봐도 이번 달 잘 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다만 이제 태성은 예상대로 요걸 뚫었죠. 그리고 이렇게 5개를 양봉을 뺐죠. 웬만하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뭐 거의 5천 원부터 올라왔으니까, 5, 25, 거의 5배 정도 올라왔죠. 끝난 거죠. 그죠?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네, 다음 달에 또뭐 7개까지 쌓아올릴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장에 7개까지 올리기 좀 그렇죠. 어쨌든 얘는 그 분리막, 화재 안전, 그게 이슈가 되면서 얘 분리막을 뭐 쓰면은 불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야, 큰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액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불이 안 나는 소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뭐 분리막을 바꾸는 것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 이런 것들이 불이 안 나는 그런 저걸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금속들로. 그래서 아마 요, 요번에 시세 주고 나면 당분간 시세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7개까지 갈 수도 있죠. 월봉상. 근데 뭐 어쨌든 많이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많이 갔습니다. 네. 태성이었습니다. 태성. 그다음에 이제 미코바이오랜드가 이제 그 유방 보형물이나 이런 게 FDA에 미국에 승인이 나면서
그러한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로다가 이번 달에 이제 지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얘는 월봉, 주봉, 월봉.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얘는 가면 여기까지 한 6,400원, 6,400원 정도. 찍고 떨어질 확률이 높죠. 찍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다음 달에 이제 5일선 찍고 이렇게 한번 갈 수 있겠어요. 6,400원까지. 그죠? 근데 이게 추세를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거, 쌓아 올려서 뭐 이런 걸 하나씩 뚫고 가기에는 더 팍팍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뚫고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있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더 팍팍해야 돼요. 이 기간 조정이 좀 짧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죠, 수렴.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락에 수렴하는데 어쨌든 거의 2,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수렴할 공간이 보이죠.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그죠? 미코 바이오랜드 6,000원 보여요, 6,000원. 이런 거는 다음 달에 공략할 만합니다. 미코 바이오랜드 다음 달에 공략할 만해요. 차트가 월봉상. 그렇지만 6,000원 내서 팔아야지 더 갈 거다고 갖고 있으면 다시 3,000원, 뭐 2,500원까지 빠져요. 그런 차트예요. 미코 바이오랜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기술 이전을 지금 하고 있죠. 얘도 뭐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수렴이 끝나가지고. 이런 주식들은 이제 이런 고점들을 계속 뚫고 빠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때는 이걸 뚫어줘야죠. 어쨌든 빠져도 뚫었다 빠져야 돼요. 차트 나쁘지 않아요. ABL 바이오. 월봉을 보면은 월봉을 보면은 좀 더 많이 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구간을 다 뚫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다 뚫었죠. 그래서 이제 5일선 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서 5일선 찍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겠어요. ABL 바이오였습니다. 네, 바이넥스 오늘 양전했죠. 네, 바이넥스 역시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 주식이죠. 그죠? 네, 바이넥스. 얘는 이렇게 월봉을 보면은 이제 조만간 이 기울기를 세우겠죠. 네, 계속 이제 이런 밴더 안에서 이제 계속 갔는데요. 이렇게 이런 밴더 안에서 갔는데 이제 5일선을 빠졌다가 5일선 찍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기울기를 어쨌든 이제 이런 기울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이제는 좀 급등 구간에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근데 살 때 꼭 어디서 사야 된다? 5일선 찍을 거다. 이렇게 올라오면 한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10월달에 아이넥스 역시도 차트가 죽지 않았다. 아이넥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티지를 한번 차트 보죠. 얘도 나쁘지 않죠. 이제 거의 이제 유상증자 전환사채 물량이 거의 다 나왔죠. 그죠? 네, 이번에 한번 이렇게 돌려서 가면 이번에 또 이런 기울기로 갈 수 있겠죠. 인벤트리랩 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음, 거의 지금 차트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밴드 안에서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인벤트리랩은 살려 나갑니다. 그죠? 옆으로 횡보를 안 시키고 계속 살려나가요. 살려나가.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네, 대웅제약도 오늘 뭐 빠졌다 올렸다 했는데요. 월봉은 살아있어요. 월봉이 10월 달에 한번 크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10월 달에.
그죠? 10월 달에 이렇게 한번 5일선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쭉쭉 올릴 수가 있어요. 대웅제약도 10월 달이 훨씬 낫다.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제약은 예상대로 월봉이 좀 빠지고 있죠. 빠지는 이유는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빠지겠죠. 5일선과 좀 이격이 붙으면. 그래서 초에 좀 빠지죠. 빠지다가 다시 백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5개짜리 세트가 됩니다. 세트. 그죠? 양봉 세트가 되죠. 이번 달에 긴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겹쳐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적어도 5일선과 이격을 줄이면서 이렇게 겹쳐서 올린다는 거죠. 요 양봉과 또 빠졌다가 다시 올리면서. 그죠? 네. 그래서 결국 3일 제약은 10월 달에 여기서 산다면 재미가 짭짤할 거다. 수익이 많이 날 확률이 높다. 우선은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주가를 레벨업을 미리 시키는 거다. 3일 제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인데요. 오늘 좀 빠졌죠. 네, 주봉 역시 그렇고 월봉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5일선을 감싸는 양봉이었는데 이번 달은 5일선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이럴 경우 만약에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 음봉을 감싼 자리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가다가 꺾이죠. 음봉이 이렇게 눌러버렸으니까요. 이번엔 이렇게 눌렀죠. 그래서 그런 꺾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음봉이 나왔지만 5일선을 감싸는, 5일선을 뭐 매달리는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물론 5일선 위에서 끝나주는 게 가장 보기는 좋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일동제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승인 여부도 있지만 지금 10월 달에 조커반가요? 그 히트친 다이어트 약이 나오는데 그거와 비슷한 계열인 약을 지금 일상을 하고 있다. 일상이 거의 완료될 시기다. 완료가 되면은 기술 이전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냥 돈만 수령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저 역시도 뭐 장중에 많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좀 안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심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 대표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주도주들의 침몰을 하고 있죠. 침몰. 그래서 나머지 잔챙이들이나 뭐 중소형주들은 지금 잘못하면 막 빠져요. 막 빠져. 그래서 이제 개별주에 강조해서 뭐 재료가 임박하지 않나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대표주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자꾸 흔들리면 나올 재료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한 주식들도 재료가 계속 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현금화해서 뭐 빠지기를 기다리던가 늦어지면 11월까지 아니면은 조금은 뭐 본인이 좀 빠른 재료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를 매수를 좀 하시던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요. 나름대로 좀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에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